유튜브의 순기능. 아마 내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찍지 않았더라면 내 복부 비만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더욱더 슈퍼돼지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쓰레기 버리러 분리수거하려고 여기 딱 나왔는데 아침 색깔 햇빛이 너무 좋아요. 누르딩딩 해가지고 약간 이와이 슈온지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의 분리수거 통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날 해먹은 흔적인데 음식을 오늘 이따가 뚜띠랑 찰떡이가 오기 때문에 뭔가 이대로 냅두면은 뭔가 저의 일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 육안상으로도 전보다 많이 볼록 정도가 아닌 불룩해지긴 했지만 확실히 영상을 찍으니 병적인 복부 비만의 상태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뚜띠는 찰떡이를 낳고 배가 없어졌는데 나는 계속 불룩해지더니 이 지경이 되었다. 살을 빼야 한다. 결혼하고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 살이 10kg 이상 폭증했다. 복부 비만은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를 유발한다. 이게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너무 피곤하다. 역시 월요일 아침은 너무 피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먹기 나름이라서 아침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요리 완료. 짠짠짠짠. 오늘 이 아침밥을 먹고 관리를 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생활 꿀팁 중 하나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상대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길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결혼 꿀팁이 아니라 인간관계 꿀팁인 것 같다. 누군가는 퐁퐁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원래 결혼 같은 걸 못할 줄 알았다. 그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건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진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다 싶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결혼 2년차인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위기가 아닌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자 행복이다. 오늘은 뚜띠가 찰떡이와 함께 기나긴 조리원 유배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이다. 9시 반 퇴원이라고 했는데 그땐 아마 난 병원에서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뚜떡이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설렌다. 모든 첫 번째의 순간들, 그 순간에는 설레이고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찬란하게 시간 속에서 빛나고 있게 된다. 영양제를 먹습니다. 양 조절에 실패했어요. 먹습니다. 꿀성견. 오늘 보면 볼수록 여기 뒷베란다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결혼 반지 끼고 갑시다. 현재 시간 7시 41분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에서 산냄새가 나요. 산냄새 너무 좋아. 칠 7분이나 남았네. 7분 내려야지. 7분 좀 애매한데. 좀만 더 빨리 준비할 걸 그랬다. 지금쯤 지하철을 이미 탔어야 할 그런 시간이다. 쪼밋하다. 출근 시간 버스는 가끔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앞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뒷문으로 타면 된다. 오늘은 유독 버스에 사람이 많다. 나처럼 늦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역에 사람이 많다.
이 많은 인파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은 2호선부터 5호선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함께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거 안 끄고 갔지? 이런 젠장. 자, 이제 아침 회진을 둘러 갑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늦었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부지하게 덥네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아주 간혹 투석 환자가 상급병원을 갔다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있다. 기존 다니는 투석병원에서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보면 내가 전공의 때도 이사장님께서 로컬에서 원장님들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조심하라는 공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전날 당직을 서고 중환자실에 자리도 없는데 응급실에서 대뜸 다 받아놓고 내과 코를 찍어서 짜증이 나기도 한 상태였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대학병원에서의 관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투석 환자의 경우에 이틀에 한 번씩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데 보통 하루에 세션당 2-3번 정도 회진을 도니까 일주일에 9번 이상 대면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로컬 원장이 되고 보니 만나는 횟수만큼 쌓이는 라포가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다. 환자들은 1차 병원 의사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 1차보단 2차 병원, 2차보단 3차 병원의 말을 믿으려고 한다. 나 같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소한 투석 환자에서만큼은 환자를 자주 본 투석실 주치의가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라포가 박살난 채로 환자를 끌고 간다는 건 결국 환자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의사가 뭐 갑이고 환자가 의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끌려다니면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 환자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하는 그 병원의 투석실에서 진료를 보고 투석을 하시기를 환자를 위해 권유한다. 투석 환자는 나이나 컨디션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혈압 타겟도 다 다르고 투석 시에 들어가는 복잡한 스케줄의 주사제들도 있는 거고, 나도 매일매일 내일 환자 정리를 하면서 빽빽하게 적어놓은 과거 차트를 리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한 번 보고는 환자를 개판으로 봤구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을 환자를 통해 전달받게 되면 참 기분이 헛헛하다. 며칠 전 삼성병원에서 신장 이식 때문에 검사를 위해 입원하고 2번 정도 투석을 하고 온 환자는 그쪽에서 투석 세팅을 다 뜯어 고쳤는데, 그 세팅으로 하니 환자 혈압도 너무 떨어지고 끝날 때는 어지럼증이 심해 실신할 뻔하고 바로 내 오더로 수정한 적이 있었다. 삼성병원 선생님이 나보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환자는 본인을 잘 아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근데 진짜 살은 빼야겠다. 살 빠질 때까지 숨을 참던가 해야겠다. 3번째 라운딩을 갑니다. 이것도 추억이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밥 먹으러 갑시다. 점심은 도시락. 밖에 사드시는 분들도 원장님들 중에 많기는 한데 저는 투석실에 있어가지고 조금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도시락 시켜서 같이 먹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도시락 혼자 먹고 했던 것도 추억이 될 거예요, 그쵸? 출사는 뚜띠가 있는데 미역국은 내가 먹는다. 맛있다. 미역국에 김치 하나 싹 올려 먹으니 꿀맛이다. 오늘의 메인 고기입니다. 맛있네요. 네, 여보세요? 최성님. 중간중간 전에 검사했던 환자분들 문의 전화도 오고 필요한 경우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투석 환자분들 혹시나 타병원에서 약을 받게 되면 되도록 나에게 컨펌을 받고 복용하도록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음 투석 시에 약을 갖고 오시거나 성격이 급한 분들은 전화로 약을 불러주고 먹어도 되는지 전화를 하신다. 로컬 원장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대부분은 투석 환자에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들을 처방하시긴 하는데 간혹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드린다. 투석 환자의 상태는 주치의만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투석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중한 책임감이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요거 좀 끊고 하시라고 하셨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오후에 외래 환자가 좀 비면 야간 투석 환자분들 오늘 오더를 내고 회진 준비를 한다. 아유 황님님 전화하기가 너무 어렵네. 저희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고. 네, 그래갖고 저기 약 처방 받으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저만의 눈에 넣는 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요. 알약 받은 거 있잖아요. 그 하루에 몇 번 드시라고 처방하셨나요? 해가 떨어지고 창밖이 어두워지면 내일 투석 환자 회진 준비를 한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방향과 강도도 중요하겠지만 리얼월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인데 지금 이것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오랜만에 통화한 의대 동기는 나의 진료 스케줄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정형외과 전공의 때 하던 걸 너는 왜 지금도 하고 있냐고 웃었다. 그게 예전엔 메이저과였고 이제는 낙속과 의사의 삶이라고 웃으면서 받아쳤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것 같다. 돼지특, 정해진 시간에 밥을 못 먹으면 기분이 몹시 심드렁해진다. 그 기분은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오늘 같은 날은 없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투석 환자 혈관 초음파가 밀리고 오후 외래가 늦게 끝나서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했다. 사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이대로 도시락을 두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먹는다. 유독 바쁜 날에는 바쁜 외래 진료실에서 나와 어두운 초음파실에서 환자 초음파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번 주 주말에 뚜띠와 놀려고 했던 것도 생각하고 지금보다 20km는 더 적게 나가던 시절 잘 다녔던 산들을 생각하면 어두운 초음파실이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건 힘들 때 나만의 꿀팁이긴 한데 나를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 같다. 오늘의 마지막 수석실 나온 중입니다. 아기가 집에 왔어요. 뭐? 아기 집에 왔어요. 벌써요? 네, 조리원 끝나갖고 이제 오늘 끝나고 아기 처음으로 집에서 보러 가요. 진짜요? 네. 좋으시겠다. 예쁘기는 한데 네. 약간 양가 감정이 교차하는 게 좀 있어요. 잘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아기 커가지고 오늘 진료 끝. 살짝 브레 만나러 갑니다. 바닥에 아씨 끝. 오늘 처음 집에 온 뚜띠를 도와준다고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는데 어머님을 데리러 가는 길에 아버님께서 병원까지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너무 오 이런 것도 붙여놨네. 아잉? 자고 있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또 자고 있어. 이게 누구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뚜떡이가 집에 와 있다. 꿈만 같다. 찰떡군 나는 좀 졸리다는. 어디서 이런 사람 왔지? 이렇게 잘 있었어? 어. 그래 손 닦고 와. 아빠 운동한다고 찰떡. 찰떡이군. 찰떡콩? 원래 눈 떨어져. 웬만하네 진짜. 눈 예뻐 귀여운 새끼. 귀여운 새끼야. 떨어져 또 이 귀여운 새끼야. 이 새끼야. 귀여운 새끼? 이 새끼야. 귀여운 새끼 누구야? 너. 나 아닌데? 찰떡군. 찰떡군. 찰떡군.
추억됨. 오, 모로반사 시켜보자. 모로반사.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게 근데 실물보다 이게 화면빨이 안 받네. 그치. 그니까 이거 실물은 약간 후덕하게 나오는데. 아니 이거 사진은 화면은 좀 오. 뭐요? 갑자기 눈 감아 또 바로? 개연 새끼 쪼만해갖고. 이거 언제 크냐 이거. 귀 펴주는 귀 펴주기. 잘되기 큰 손 잡아주기. 일어나야지. 우리 악수하자. 일어나야 조회수가 만나서 나온다고. 반갑다고 악수 한번 합시다. 발가락 큰. 아빠 괴롭혀서 못 자던 것 같기도 하고. 꼼지락. 되게 작지 않아 근데? 되게 작아. 거의 내 손바닥만 한데? 그니까 얼굴은 오빠 손바닥보다 훨씬 작아. 그치? 찰떡아, 아빠는 너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일단 아빠가 했던 경험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 게임은 내 경험상 별로 남는 게 없었다. 밖에서 아빠랑 같이 놀자. 아빠가 농구에 미쳐서 띠양펫에 슛 200개씩 매일같이 했던 것도 같이 한번 해보자. 미얀마 10호 외지 여행도 같이 해보자. 바간에서 뜨는 그 해도 같이 보자. 바간의 날씨는 참 후덥지근해서 낮에는 나가기도 힘들지만 해 뜨기 전 그 순간은 꽤 쌀쌀하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영화에 미쳐 중고로 산 빔 프로젝트로 하루 3편씩 영화를 보던 예전의 아빠처럼 영화도 보자. 그러다 나도 한번 영화 한 편 만들어 보자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러니 빨리 커라. 건강은 디폴트다. 목도 빨리 가누고 배도 빨리 뒤집고 빨리 걸어라. 현실은 냉혹하지만 너가 살게 될 세상은 그곳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아마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냉혹할 테지만 그렇다고 고개를 돌려선 안 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고 겁이 나도 겁먹지 마라. 부모는 자식에게 기억이고 추억이다. 아빠는 의사이기 이전에 찰떡이의 아빠고 뚜띠의 남편이고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다. 의사가 아니라도 아빠는 존재한다. 찰떡이 너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돈을 버는데 그 순간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스스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길 바란다. 풍요롭다는 건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만 하다면 단돈 100만 원을 들고도 미얀마에서 많은 추억들과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퐁당퐁당 당직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반면에 아빠는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는 환자분들도 많이 봤단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땀 흘리며 달리는 것도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기도 할 거다. 건강은 디폴트다. 그리고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해하는 그날이 온다면 그때의 찰떡이가 지금과 많이 달라진 만큼 아빠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겠구나. 지호, 조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래도 틱톡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보는 것까지만 인정한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어플이 깔려있다면 아빠가 지워버릴 거다. 네가